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매 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매 물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들을 가지고도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 또 오피스텔 상가를 통해서만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를 통해서 적은 돈으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근생시설, 근생이라고 하고 사무소라고 하죠. 자, 근생하고 사무소가 왜 지어질까요? 자, 이게 그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질 때 그 한 세대당 한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땅은 좁고 많은 또 세대수를 넣다 보니 건축주 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3, 4층은 일반 세대로 빼고 2층이나 3층, 한 층 같은 경우는 일반 사무소로 빼죠. 근생으로 빼거나. 왜? 주차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일단은 준공 검사를 받고 나서 추후에 거기를 주택으로 꾸며서 일반인한테 전세나 월세, 또 일반적으로 전세를 많이 주죠. 그런 식으로 싸게끔 매매하거나 파는 거죠. 자, 그게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어쨌든 저렴하게 또 전세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한번 이 시간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매 사건 20일 타경의 5291 사건이고, 자, 여기 근린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근린 생활시설 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도 돼 있어요. 자, 주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38-26번이고, 대지권 8.7, 또 토지 별도 등기로 돼 있죠. 건물 29.7,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감정가 4억 5,900에서 5번 유찰된 1억 8,800 많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이 있어서 떨어진 이유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토지 별도 등기도 있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처음부터 신청된 것이 아니라 그 경매가 진행되고 추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그래도 한번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만 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또 떨어진 이유도 있고, 또 토지 별도 등기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사실 각 세대별로 토지가 나눠져 있긴 하는데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은 건물 면적이 29평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크죠. 29평이. 자,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자, 한 그 301호 세대에 이렇게 세 분이 임차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말이 좀 안 되죠? 제가 봤더니 공부상, 건축, 집합, 건축물 대장상 한 개의 사무소라고도 하고, 근린생활시대 근생이라도 합니다. 예, 현황상 4개의 호실, 301호, 2, 3, 4호로 구분된 채 주거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301호로 되어 있지만 2, 3, 4 이렇게 4개의 호실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축 대장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한 호실, 그러니까 한 호실이라는가 사무소라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쪼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불법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이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희는 저렴하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이걸 통해서 그 전세를 세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무소나 근소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전세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월세로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변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그 2호선하고 5호선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까치산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곡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물론 전세 사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는 월세를 논다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리는 자, 3번 출구까지 약 803m죠. 803m. 그래서 약 10분에서 11분 거리. 이 정도 거리 걸을만 합니다. 물론 걷기 힘드신 분들은 버스가 이렇게 다 연계돼 있으니까 버스를 타셔도 되고 또 운동 삼아 걸어가셔도 되고 어쨌든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리 그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한 2천에서 3천 정도에서 한 50 정도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1호부터 4호까지 총 4개의 호실을 저희가 2천에 50을 받는다고 하면은 월세 수익만 200. 그죠? 자, 그리고 보증금만 해도 벌써 2천 곱하기 4니까는 8천.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1억 8,800인데 예를 들어 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치고 이거 같은 거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지 이 물건 자체가 대출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대출이 됩니다. 사무소로 해가지고 일반 주택 매매를 돌리면은 다 대출이 됩니다. 그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대출도 되고 신탁 대출도 됩니다. 어쨌든 80% 대출 받는다고 해도 약 1억 6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자본 4천만 들어가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거를 신탁 대출로 한다 그러면은 90%이기 때문에 약 1억 8천 그래서 2천만 있어도 가능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너무 좋죠. 전세를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월세만 놔도 전세는 힘들 겁니다. 요즘 분위기상. 하지만 월세는 가능하죠. 이 주변에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2천에 50만 놔도 충분히 월세 수익이 가능하고 그 월세 수익이 우리가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 제가 따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월세 수익으로 한 200을 번다 치고 거기서 우리가 1억 8천에 대한 대출 약 50만 원 가정하면 약 월 150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얼마에? 그 신탁으로 했을 때 약 2천만 원만 들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빌라, 좋은 위치, 좋은 아파트, 좋은 상가를 통해 가지고 월세 수익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근린 상가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이죠. 근린 상가 사무소로 되어 있지만 이걸 물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총 정리를 다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근린생활 일단은 장점은 가격이 싸다. 왜? 사람들이 잘 안 사기 때문에. 왜 안 산다? 이거는 나중에 물론 단점으로 팔기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장점으로는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죠. 다른 물건에 비해 3분의 그러니까 30%, 3, 40% 이상 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 자, 두 번째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수 때문에 무엇을 투자할지 고민하신 분, 왜 그러냐면 취등록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이런 근린상가, 근린생활시설 또 사무소를 하나 취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취득세는 정해져 있어요. 4.6%. 이건 상가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자, 세 번째 장점은 월세 수익이 좋다. 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많이 그 건축업자들이 짓고 있습니다. 아까 그 주차를 못해서 뿐이지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생활하는데 뭐 전철이라든가 버스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많다는 거죠. 월세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월세 수익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대출을 아까 생각했는데 대출이 우리가 그 일반 그 건물처럼 뭐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지 실제 매매 뭐 경매를 통한 매매 대출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어려움은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왕이면 이런 물건들이 그 재개발 그 되는 곳이라든가 재개발되는 곳에 있으면 좋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물건을 팔기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래 갖고 가면은 이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여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일반 상가로 받을 수 있고 일반 주택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둘 중 하나는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5가지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잘 안 팔린다. 왜? 주택으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모든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월세 수익이 있다라는 거 장점이죠. 자, 두 번째 단점은 전세 대출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임차인 분들을 저희가 전세로 맞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이 되면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근생이나 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세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있는 분들은 가끔 이런 거를 전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월세고 많이 들어오니까는 전세가 안 된다 뿐이지 월세는 된다. 자, 세 번째, 위반 건축물 해당합니다. 알고 사시는 거예요. 왜? 우선은 지금 위반 건축물 돼 있지 않아요. 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주변에 대부분 이렇게 지금 건물들을 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건축물을 알고 나중에 대응을 하라시는 거지, 이건 위반 건축물이 될 거니까 안 산다? 그럴 필요는 없다. 우선은 신고만 돼 있지 않았으면은 위반 건축물이 아니고 우선 사용 수익으로 통해 가지고 월세 수익을 얻으면 되니까. 추후에 위반 건축물이 되면은 그 후에 생각하셔도 된다. 왜? 그걸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장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보지 않는 물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의 저의 모습은 어제 제가 노력한 결과의 결과값이겠죠. 그러면 한 달 후, 1년 후의 모습은 뭘까요? 제가 한 달 전, 1년 전에 했던 저의 모습의 결과값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하듯이 오늘 내가 아무 결과물이 없으면 내일 결과물이 없습니다. 오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성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다면은 저희 경매 가이드, 경매 강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거 저희가 똑같은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좀 다른 시각으로 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 경매강, 경매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